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트 허정웅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적정 주가 산출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수강생분께서 삼성전기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연습을 하셨고요. 수강생분께서 해오신 자료를 제가 피드백해드리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적정 주가를 끌어내서 실제로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되게 괜찮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조금 보시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다만 제가 영상 마지막에서도 강조드리겠지만 지금 드리는 밸류에이션이 제가 삼성전기의 적정 주가는 진짜 딱 요 정도가 맞으니까 매수하라든지 매도하라든지 이런 오해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약식 버전을 통해서 삼성전기를 그냥 계산을 한 것뿐이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기의 적정 주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가치 투자자의 관점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특정 기업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지금 엑셀로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 매출하고 밑에 재고, 변동, 원재료, 인건비 등등 해서 영업비용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니와 보시는 분들도 기업의 향후 영업이익을 추정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략 매출액에다가 증가율 때리고 영업이익률 과거 평균 때려서 그냥 대충 어림짐작으로 가셨을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효율성 차원에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기업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고정비와 변동비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비용 구조를 그려내고 거기서부터 미래 영업이익을 조금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화면 보시면 맨 오른쪽 매출부터 2018년도부터 매출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재고 변동부터 해서 쭉 총 영업비용들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변변, 고고, 변변 이렇게 써놨죠. 요게 바로 이제 제가 각 비용이 고정빈지, 변동빈지를 써둔 거예요. 재고 변동 같은 경우는 보통 원재료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변동비를 처리를 했고, 인건비 고정비죠. 감가비도 고정비, 인가공비는 아마 높은 확률로 외주가공비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변동비를 넣습니다. 생산 활동이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도 판매에 연동되는 것이니까 변동비를 쳐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기타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단 영업 손해 이런 건 일시적인 거고 금방 사라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비로 일시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이제 수식들을 보시면 변동비에 대해서는 그 매출에 비해서 변동비율을 계산해서 각 연도별로 변동비율의 전체 합을 계산하도록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각 연도마다 해둔 거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 총액을 더했습니다. 고정비는 매출액에 연동이 되지 않고 보통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과는 상관없이 매년 일정 %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도 연도별로 이렇게 2018년도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최근 6년 동안 삼성전기의 변동비율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 정도 나오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론 매년 정확한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략적인 감을 잡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변동비율은 대략 43%, 즉 매출이 얼마가 나든 간에 상관없이 변동비가 항상 43%씩은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구조를 첫 번째로 밝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기의 최근 6년도 고정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원래 2018년도에 보시면 3조 6천억 정도 찍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기준으로 4조 4천억을 찍었어요. 연평균으로 한 4% 정도씩 성장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는 앞으로 저희가 25년도 삼성전기의 실적을 예측을 할 때에는 고정비가 4조 4천억을 기준으로 매년 한 4% 정도씩 매출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보면 충분히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영업이익은 내년의 그 매출에서 1 빼기 43%만큼 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조 4천억을 뺄 건데 이 4조 4천억은 매년 4%씩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해보자 라고 가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여기 있는 영역 한번 봐볼게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해서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써둔 거고요. 24년도부터는 제가 조금 추정을 해놨습니다.
먼저 매출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매년 10% 정도씩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는 어디서 가지고 온 숫자냐면 삼성전기의 과거 매출 성장률이 대략 한 9에서 10% 정도씩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려면 정말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그 뭐 광학솔루션, 뭐 MLCC, PCB 이런 기판 쪽 다 일일이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대략 과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10%씩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지금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세운 시기에 그대로 넣어서 변동비는 43%씩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고정비는 전년도의 고정비에서 4%씩 올라갈 수 있게 세팅을 해두면 영업이익이 매년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럼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제한다고 치고 금융수익도 제한다고 치면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가 빠지면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뒤에서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했습니다. 과거의 금융수익에서 금융비용을 빼서 넷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한 150억 정도 순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150억씩 감당할 거다라고 가벼운 가정을 넣었고 법인세율은 이건 역시 조금 유효범위세율을 계산하면 달라지긴 할 거지만 그냥 24% 때렸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 4,600억, 한 4,700억 되는 규모에서 7,200억, 1조 3천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장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구조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 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해놨으니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PER 밸류에이션, 주가수익 비율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 그러니까 1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총이 미래 실적들을 반영해왔다고 가정을 하고 미래 실적들, 저희가 지금 추정한 미래 실적들을 기준으로 12조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 현재 시총 기준으로 16배, 12배, 9배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펄을 줘야 되느냐, 그게 맞느냐라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PER은 보통 역사적으로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가 기업들이 이익 감익이 조금 많이 되면서 평균 PER이 한 14배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 일시적인 걸 거니까 앞으로 우리 시장의 평균표는 한 10배, 12배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가정을 깔았을 때 문제는 삼성전기한테 10배, 12배를 주는 게 과연 적당하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10배, 우리나라 평균치만 주기에는 삼성전기는 되게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랑 더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테마주가 되고 있고 실제로 유리기판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재료도 있고 앞으로도 모멘텀도 있을 것 같다. 그 한국 시장 평균이 10배, 12배를 주는 거는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조금 고성장하는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이 한 20배에서 22배 정도 받고 있는데 20배를 주자니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사실은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펄을 20배 정도 주려면 매출이 뭐 기본적으로 20-30%씩은 꾸준하게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 모두가 어떤 그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 나와줘야 되는데 삼성전기는 또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배까지 주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 15배, 16배 정도 줘보자. 대략 이런 생각입니다. 15배, 16배가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10배, 20배 그 사이 15배, 16배 정도 줘보면 24년도에 예상되는 7,200억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16배니 그냥 딱 적당한 수준에 있다. 11조 6천억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펄을 또 거꾸로 보시면 몇 년치 이익을 땡겨왔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몇 년치 이익을 땡겨왔는지 볼 때는 보통 10배, 12배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10배, 12배의 펄에 해당하는 거가 2025년도 기준 순이익이 10배, 12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24년도가 제가 지금 촬영을 5월 초에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미 24년도도 반기가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만 2달 정도만 있으면은 반기가
상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24년도의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시가총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주식시장은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반영하는 친구다 보니까 25년도 이익까지도 저희가 지금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25년도에 성장하는 그 1조라고 하는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딱 한 12배가 조금 안 나오는 수치니까 역시 1년 정도의 이익을 되게 예쁘게 땡겨온 상태다. 그렇게 너무 먼 미래까지 땡겨온 거는 아니다 라는 평가를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ER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셨을 때 삼성전기가 지금 12조가 살짝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건 물론 엄청 싼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 RI라고 하는 거는 Residual Income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 때 활용을 하는 수강생분들이 모두 다 배워가시는 자녀가치법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는 여기서는 ROE라고 하는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위에 24, 25, 26년도 추정한 걸 기준으로 아주 약식으로 매년도의 ROE를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건 뭐냐면 26년도 기준으로 한 13%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의 ROE를 기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요 식은 지금 당장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식이겠지만, 그리고 수강생분들께서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식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8% 정도 ROE가 나온다고 계산했을 때 삼성전기의 적정 시총은 한 10조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퍼로 계산했을 때 저희가 구했었던 적정 시총 한 11조, 12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적정 시총이 나오고, 그래서 RI 기준으로 봤을 땐 삼성전기가 소폭 비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아요. 사실 RI라고 하는 이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가 조금 기업 가치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PER이랑 같이 조금 때려보면 삼성전기의 적정한 시가총액이 한 10조에서 12조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된 밴드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보다 더 많이 빠지면 진짜 보수적인 가정 10조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조금 사볼까? 저평가되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걸 넘어서서 13조, 14조 이런 식으로 뭐 유리기판 테마주가 돼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내가 보고 있는 삼성전기의 밸류보다는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 구조, 비용 구조를 보고 거기서부터 미래의 실적을 예상을 해서 그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이 엑셀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린 수치들은 아주 약식으로 삼성전기를 지금 판단을 해본 거지, 실제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삼성전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여러분들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꼭 공부 차원에서 이런 식의 구조, 가치 투자자의 관점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는 계기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